돌이켜보면 나는 오랫동안 솔직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야말로 최고의 친절이다. 만약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솔직했다면 나는 지금 훨씬 나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나 불행은 내가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일이든 최소한의 능력과 노력은 필요하다. 나의 경우 친절한 솔직함이 너무 약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계속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문제는 스르르 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단점보다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부족한 어떤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너무 애쓰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길가의 꽃들이 제법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서인지 밖에 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봄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감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하다가 감사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가 중 한 명인 게리 바이너척의 신간입니다. 이 책은 출판업계 최초 24시간 만에 100만 부가 팔린 책인데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와 소프트 스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조금 더 나답게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리가 말하는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와 인생을 바꿔줄 35가지의 조언이 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 고마움을 느끼는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만약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당신은 77억 명 중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는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 인구의 10%를 넘는 수치다. 매일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는가?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기록됐다. 당신의 직업이 싫으면 이직할 수 있는가? 세계 노예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었다.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CNN의 다보스 2017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임금은 하나로 약 2,300만 원이다. 인도는 약 180만 원, 브라질은 약 530만 원, 러시아는 약 600만 원이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77억 인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나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다. 옛 소련 벨라루스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에서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 벌어진 한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1970년 러시아인 16명이 비밀리에 소형 비행기 납치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결혼식에 가는 척 소련을 탈출해 스웨덴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계획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그들은 반역죄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냉전체제에 있던 소련의 인권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당시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인권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련은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 우리 가족을 포함해 많은 유태인들이 소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는 오래전 16인의 그 러시아인들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믿는다. 행운이란 참 흥미로운 단어다. 나는 내 성공의 대부분이 운보다는 끈기, 야망, 그리고 다른 감정적인 요소들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나이에 소련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건 행운에 가까울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답게 사람들은 불을 성공의 척도로 삼고 백만장자를 꿈꾼다.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30살이 되기 전에 성공을 꿈꾸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대도시의 아파트나 저택에서 온갖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아프리카 여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2억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높은 곳의 사람들만 올려다보느라 아래에 있는 수십억 명인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다. 앞에서 소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꼭 선진국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목표도 달라진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대한 일정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현재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79세이다. 1930년에는 58세였고 1880년에는 39세였다. 1880년은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2022년 만약 92세의 조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39세의 자연사한 가족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9년 후에는 죽을 테니까. 1930년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까지 살았다.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으니 우리의 인생 시간표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목표 달성 시간표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꼭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현대학의 발달로 나는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나 100세까지 삶을 영위할 것이라 믿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27세이고 직장생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다고 가정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일을 찾아도 괜찮다. 당신이 현재 33세이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앞으로도 6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이다. 언제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되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10년도 전에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았던 파트너와의 관계, 실패한 스타트업,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를 기억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볶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시간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만약 내가 그 진흙탕에 가까이 간다면 나는 바로 감사함이란 호스를 꺼내어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나도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며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 한두 시간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최대 하루 정도 곱씹어 보는 게 고작이다. 이미 끝난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어떻게 아까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물론 실패는 쓰라리다. 마치 농구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엄청난 실망에 직면했을 때여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일방적으로 실패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너무 오래 과거의 일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을 슬퍼하고 괴로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학교 때 만난 첫사랑이 두고두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 끝난 일이다. 그녀는 이제 47세의 새 아이의 엄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나는 사람들이 왜 밝은 쪽보다 어두운 면을 자극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강자보다 약자의 위치에서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좋아한다. 왜 내가 뉴욕 닉스와 뉴욕 제츠의 팬이겠는가? 나는 경기에서 지는 것도 즐기고 패배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어둠보다 밑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자신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는 단기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분노로 얻은 에너지는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부모를 속으로 원망하지만 성공 후에 보란 듯이 사과를 받기는 어렵다. 세월이 흘러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는 더 이상 내 곁에 없다. 불안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분노는 지니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재료들이다. 하지만 감사함은 가볍다. 나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다르다. 안주하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에 비판적이지 않는 만족감을 뜻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내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원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나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 내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를 채용해 믿고 일을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된다. 파트 2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감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꿈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다. 감사하다고 해서 소중한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SNS를 통해 볼 수 있는 나의 에너지와 미소는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 사고로 죽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그것이 내겐 가장 소중한 가치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면 벚꽃이 활짝 피어서 꽃놀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꽃 한 송이 스치는 봄바람의 사소함에도 감사함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